다 죽고, 그때서야 이제 이성계는 자식들의 죽음을, 자식들끼리 싸우고 막 죽이고 막 그런 걸 보고 나서 되게 뭔가 삶의 뜻을 잃어. 그래서 결국 둘째 아들인 이방과한테 왕위를 물려줘 버려요. 그리고 옥센도 갖고 가버려. 그리고 이듬해인가? 하여간 얼마 안 지나서는 결국 이제 같은 배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동복 형제들끼리도 싸워요. 그러니까 회안대군 이방간이 박포의 꾀임에 넘어가서 군사를 일으켰지만 애초에 군사력 자체가 방원이 더 강했죠. 그래서 방원이 이겨서 실권자 방원은 차마 형제를 죽일 수는 없다면서 이방간은 귀양을 보내요. 자, 여러분 0시 넘었어요. 오신 분들 우측 상단의 업 버튼,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실게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방원도 근데 잔혹사가 있어요. 이방원의 잔혹사는 일단은 즉위하자마자 아빠하고 싸워야 됐어. 조사이의 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원은 원경왕후 민씨에게서 낳은 4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넷째 성령대군이 어릴 때 결혼을 못하고 죽어요. 결혼을 못하고 일찍 죽어. 그리고 성계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첫째인 양녕대군은 왕이 되는 거에 뜻이 없어. 그래서 이제 셋째 동생한테 왕위를 양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척해요. 양녕대군은 막 여자도 뺏고 뭐 일부러 막 미친 척해.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된 둘째 효령대군도 그러면 나는 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하 부디 대업을 이루시옵소서 하면서 동생한테 또 양보를 해버려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셋째였음에도 왕이 된 거예요. 셋째였음에도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왕조는요, 세종대왕이 즉위할 때까지 첫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못해요. 태조 이성계에서 손자대에 이르기까지 계승을 못하고, 이제 다음 문종이 드디어 첫 맏아들인데 왕위를 계승한 첫 번째 왕이에요. 하지만 문종은 태자 시절에 너무 혹사를 한 나머지 병으로 죽고요. 그리고 둘째 이제 문종의 아들 단종 너무 어릴 때 왕이 돼서 이제 재상들에 의해서, 특히 김종서가 실세였죠. 김종서에 의해서 노란하는 걸 보고 정치적으로 대립한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제거를 해요. 그리고 사육신 사건으로 인해서 단종을 노산군에 임명하고 영월로 유배를 보냈다가 죽였어요. 영월로 유배 보냈다가 죽였고, 그렇게 죽이고, 이제 근데 세조도 잔혹사가 또 있어요. 세조의 잔혹사는 아들들이 건강이 안 좋아. 저주가 내린 거죠. 그래서 세조의 첫째 아들은요, 세자 시절에 죽었고요. 그래서 당시 그때 세자빈이었던 인수대비는요, 네, 말씀하세요. 인수대비는
사가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그 성종이 왕이 되면서 대걸로 복귀해서 대비가 돼요. 인수대비는 그렇고 인수대비가 그렇게 했고, 그 세조의 둘째 아들이 예종이 되는데요. 예종도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어쩌다 이제 성종이 왕이 되고, 성종의 잔혹사는 왕비를 죽였다는 거죠. 피비 윤씨. 피비 윤씨를 죽였다는 거. 그것 때문에 아들 연산군은 빡 돌아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망치게 되죠. 중종의 잔혹사. 사림하고 훈구. 사림은요, 그 고려 말기에요. 그러니까 고려 말기에 그 사대부가요, 둘로 나뉘어요. 사대부가 둘로 나뉘는데, 한쪽은 그 정도전 등의 급진파로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된다는 쪽이고, 그 이제 뭐냐, 그 또 다른 그 온건파 사대부들은 그래도 정몽주파, 고려 왕조는 지켜야 된다, 그런 쪽의 사대부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승리는 이제 정도전 쪽의 사림이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조선 초기에는 그들이 정권을 잡았었고요. 이제 그 이후 이세계 제자들은요, 그 이후 이세계 제자들은 되게 그냥 그 고향에서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그 조선 시대가 건국이 되고 나서 과거 제도를 통해서 등용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상적인 보수는 오히려 사림 쪽이 더 사상적 보수였다고 해요. 오히려 그 훈구들이 그 집권하는 시기에 오히려 막 장영실이 막 등용되고, 장영실이 막 자경루 만들고, 치국이 만들고, 세종대왕 막 한글 언어 개발하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아니요, 지금 지금 생방송이에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종의 잔혹사. 중종도 첫 번째 부인에게서는 아들을 못 얻어요. 일찍 죽어.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인종을 낳고 산후조리를 잘 못해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문정왕후 윤씨를 책봉을 했는데, 문정왕후가 이제 딸만 엄청나게 낳다가 이제 대구나기씨를 낳죠. 명종을. 그래서 이제 서로 인종의 외척들하고 명종의 외척들하고 서로 경쟁을 하다가, 문제는 이제 거기서 윤원영 쪽이 승리를 하죠. 명종이 즉위한 다음에. 인종이 8개월 만에 죽어버려요. 근데 인종이 죽는데요, 인종은 독살설이 있어요. 네, 화요일마다 오세요. 그래서 다른 요일에도 가끔은 할 수도 있어요. 뭐 특집이거나 할 때. 사실 그리고 오늘이 사실 좀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TV 운영자님들 교육 관련 테마 리스트 노출이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2달씩 해주기로 하는 거여가지고 저는 이제 앞으로 셀프로 그냥 계속 방송해야 돼요. 고추농사님 조금 이따가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능성은 높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중종, 인종, 명종의 잔혹사. 인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8개월 만에 독살 당했다는 설이 있고, 명종은 아들이 없어요. 명종은 아들 없이 죽었어요. 엄마의 치마폭에 너무 힘이 눌려가지고.
네. 그러셔도 되고요. 그리고 선조의 잔혹사. 굳이 두말하진 않을게요. 선조의 잔혹사 임진왜란. 나라가 망할 뻔했죠. 의주까지 갔다 왔죠. 선조의 잔혹사는 이렇게 한마디로 짧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굵은 거예요. 그리고 광해군의 잔혹사, 붕당의 그 패싸움에 의해서 그 이해관계에 얽히는 바람에 왕위에서 폐위가 돼요. 광해군은 그래서 폐위되고, 인조의 잔혹사, 병자호란. 인조의 잔혹사는 병자호란. 네, 1592년도. 그리고 효종의 잔혹사. 효종은 그 잔혹사가 그거예요. 그 왕이 되기 전에 왕자 시절에 병자호란 때문에 볼모로 청나라에 갔다 와요. 복림대군은 그래서 그 청나라로 갔다 오는데, 효종은 그래가지고 조선을 돌아와서 왕이 되면서 효종은 그 잔혹사가 그게 되죠. 북벌을 계획을 하는데 북벌을 삼아 하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그리고 효종의 아들 현종의 잔혹사는 일단은 태어난 것부터가 잔혹사예요. 현종은 청나라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복림대군하고 그 복림대군의 그 왕비가 효종하고 효종의 왕비가 그 병자호란 때 볼모로 청나라에 그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현종은 청나라에서 태어나요. 일단은 외국에서 태어난 것부터가 잔혹이고요. 그리고 현종 다음에 숙종의 잔혹사. 숙종은 중전들한테서는 아들을 얻지 못해요. 중전 총 3명이 있거든요. 인경왕후, 인현왕후, 그리고 그 인현왕후 죽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 중전을 드려요. 대동법이요. 원래 그 각 지역이 특산물을 곡물로 바치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국가 행사에 쓰려고. 근데 그 각 지역 특산물들은요, 좀 운이 나쁘면 그 특산물을 못 바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바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대동법은 대신 쌀이나 돈으로 내는 거예요. 굳이 특산물을 그 해에 막 망했는데 내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아, 라면 먹방이요? 가끔은 해요. 가끔 먹방해요. 지난밤에 저 이거 데스크탑 새로 깔면서 그거 기다리면서 먹방했었어요. 그랬고요. 숙종의 잔혹사는 그래서 후궁들로부터 아들을 봐야 됐는데, 세자는 결국 장희빈의 아들이 됐고요. 장희빈 사랑했던 여자지만 장희빈한테 사약을 내려야만 했어요. 그게 잔혹사예요. 그렇고, 장희빈의 아들 경종 일찍 죽었죠. 그것도 그 뒷배경이 뭔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숙빈 최씨의 아들 그 영조에서 즉위하기 전까지가 좀 위험했고요. 영조의 또 잔혹사는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여야 했어요. 아들을 죽여야 됐어, 영조는. 그것도 잔혹사고, 출생부터 잔혹사고, 말년에 아들 죽인 것도 잔혹사고.
그 다음에 정조는 그래서 잔혹사예요. 그 정조는요,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그 세손의 책봉이 됐거든요. 근데 세손의 책봉이 되면서 해경궁 홍씨하고 생이별을 해야 됐어요. 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됐으니까. 그렇고 그 정조는 이제 나중에 즉위하고 나서 해경궁 홍씨를 막 그런 극진히 모셨죠. 그래서 해경궁 홍씨는 나중에 그 뭐냐 한중록을 써요. 근데 문제는 그 정조가 죽은 다음에 순조가 즉위한 다음에 그 영조의 마지막 그 비가요, 정조보다 나이가 조금만 많을 거예요. 엄청 어렸어요. 해경궁 홍씨보다 어렸어요. 그래서 해경궁 홍씨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고, 그 뭐냐 정조가 죽은 다음에 영조의 왕후였던 그 정순왕후 김씨가 이제 그 대비로 실권을 지게 되는데, 대왕 대비로 실권을 져요. 그런데 그때부터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영조는 또 잔혹사예요. 마지막으로 맞이했던 그 부인이 결국 그 세도 정치를 그 끌어들이는 거야. 그리고 그 노론 벽파였거든. 그렇고 그래서 순조 시대부터 밀란이 많아져요. 그래서 잔혹사. 그리고 순조의 손자인 헌종이 즉위인데 헌종도 그래서 아들 없이 죽고요. 그 다음 왕 철종의 잔혹사는 아빠하고 삼촌이 강화도에 유배됐다가 사약을 먹고 죽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원범은 혼자 그 강화도에서 막 그 혼자 자급자족하면서 살고 있다가 어쩌다가 왕이 돼요. 그래서 왕이 되고, 그리고 고종의 잔혹사. 고종은 그 아빠인 흥선대원군이 자기가 그 왕족이라는 신분을 감췄다기보다는 자기가 안동 김씨에게 그 제거되지 않기 위해서 정치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맨날 놀러 다녔어요, 흥선군은.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풍양조 씨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 뭐냐 고종이 즉위하게 돼요. 네, 그러네요. 오늘 거의 다 끝났네. 네, 들어가세요. 그래서 고종이 즉위했고요. 고종의 잔혹사는 아내죠. 그 명성황후.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고부간의 갈등. 그게 고종시대의 잔혹사가 되어버리죠.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명성황후는 결국 일본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의미사변이죠. 그리고 그 을사득약, 그거를 그 자기가 황제에 있을 때 체결되는 걸 받고, 그리고 고종은 자기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 대한제국이 패망한 거를 그 목격을 하고, 그리고 덕수궁에서 독살당하죠. 흥선대원군의 본명은 이하응.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호가 있진 않아요. 왜냐면 흥선군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요 그 뭐냐 원래 왕족들은 무슨 군 이렇게 임명을 해요. 그 왕족 칭호예요. 자귀를 받은 거예요. 흥선군은 자귀를 받은 거고,
그래서 원래 그 중전의 소생들은 대군이 되잖아요. 적자라고. 왕의 서자들은 그냥 군이에요. 근데 왕의 적자들은 대군이 돼요. 중전에게서 난 아들은 대군이 돼요. 그렇고 그래서 고종하고 순종의 잔혹사는 살아서 그 대한제국의 멸망을 본 것과, 그래서 고종은 1919년 덕수궁에서 아마 독살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종의 그 인산일에 맞춰서 그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3.1운동이 일어났고, 그 순종의 인산일에 맞춰서는 60만세 운동이 일어나요. 그런 잔혹사가 있죠. 그쵸, 마지막이 순종이죠. 그러니까 사실 순종은 대한제국사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종의 그 치세 말기부터는 대한제국사로 보는 건데, 그 왕조 계보가 사실 조선 왕조예요. 그래서 순종까지 그냥 그 왕조 계보는 같이 봐요. 그리고 고종실록하고 순종실록은요, 그거는 대한제국 시대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의 그런 정식적인 방법으로 편찬된 실록은 철종실록이 마지막이고요. 고종실록하고 순종실록은 그냥 그때까지의 그냥 그 황궁에 있던 그런 각종 기록들을 모아서 일본이 편찬한 거예요. 그게 또 굴욕이죠. 그게 또 잔혹한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시간 반 동안 그 한국 역사 왕들의 그런 잔혹사들을 좀 봤고요. 안타깝게도 그 교육 테마 하디슈 지원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 일요일에 제가 그 김대균 쇼 가가지고 그 교육 PD님하고 그 미팅을 했는데, 그래서 아니요, 마지막 왕후는 그 순종의 그 비가 마지막 황후이고요. 덕혜 옹주는요, 마지막 그 황실의 가족이죠. 이덕혜. 마지막 황실의 가족이죠. 그래서 지금 그 조선의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 그 황실의 그 자손들은요, 지금 근데 그렇게까지 뭔가 그 고풍스럽게 살고 그러지를 못한대요. 관심을 못 받은 거야. 이 마지막 황실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요, 대한제국 황실을 그 우대한다고 그 나와 있거든요. 근데 찾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결국 찾지를 못했어요. 순종비는 아니에요. 일본인 아니에요. 순종의 비까지는 일본인이 아니고, 이제 그 영친왕, 의친왕 이런 왕족들이 그 부인들이 그거 일본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마지막 왕실의 계보를 제가 잠깐만, 아마 지금 제가 노트북으로 또 따로 열어보면요. 자, 계보들을 보면 대한제국 이후에 족보가 있어요. 순종의 본명은 이척이고요. 근데 순종의 아들은 알려진 바가 없고요. 순종의 동생인 이강, 이은 이렇게 있고, 이들의 아들 이건, 이우, 이갑, 이진, 이구, 그리고 이들의 손자인 이원이 있고요. 그래서 대한제국 이후에 그래서 덕혜 옹주는 딸이라서 여기 계보에 없어요. 그렇고요. 순명왕후가 마지막 황후였죠. 순명황후. 황후예요. 황제의 비기 때문에 왕후가 아니고 황후예요. 그래서 에는요, 명성이라는 시호를 받았던 왕비가 2명이 있어요. 현종의 비였던 그러니까 한 명은 현종의 왕, 그리고 다른 한 명이 고종의 이제 비였던 명성 황후예요. 저 그건 반대요. 하면 안 되지. 하나.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를 임시정부 역사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임시정부 계승한 때문에 이완용 후손들의 재산환원 그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육 담당 PD님의 지원을 통해서 방송 리스트 상위 노출이 정해져 있대요. 그거 제 마지막 횟수였어요. 오늘이 제 마지막 횟수. 그러니까 모르겠어. 다른 컨텐츠를 또 이제 내가 PD님한테 건의를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이거는 아마 좀 제가 스스로 꾸려 나가야 될 컨텐츠가 는 이런 테마 이슈 노출되고 그랬을 때 이외에는 평균 시청자가 진짜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 시청자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올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앞으로도 뭐 다른 아이디어 뭐 이런 걸 또 다 꺼내야죠.
근데 이제 0.1%만 쌓는 거야.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 행복해져 혹시 오르면 괜찮지 아, 교양은요, 제가 굳이 따로 지식들, 기타 지식들, 그런 거예요. 잘 지내 라고 답할 걸 모두 다 그러니까 가끔 뭐 상식 관련 얘기 이런 걸 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너무 잘 사는 척 좋아 정말 좋으니 딱 잊기 좋은 추억 정도니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뒤끝 있는 너의 예전 나 스쳤던 그저 그런 사 재밌게 놀자님은 기계를 2개로 들어오신 건가?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 버튼 되게 다양해요. 뭐 자파 되게 뭐 언젠간 알고 있으면 편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윤종신 씨의 존니였네요. 교육 방송이 왜요? 아이고. 전쟁 로봇이요? 전쟁 로봇 하니까 갑자기 왜 만화가 생각나지? 그 요즘 그 하디슈인 거. 전쟁 로봇. 그 전쟁 로봇 하니까 막 그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뭐 그 일본 막 그 용자 시리즈들, 뭐 슈퍼그랑조, 다간, 선가드, 케이캅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들은 사실 막 뭐 완전 그 범죄자들 아니면 그런 외계 괴물들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있는 그 영웅들이죠. 그런 용자들이 있고, 진짜 완전히 살상을 위한 전쟁 로봇, 그거는 무슨, 그러면 그거잖아요. 그 사람을 출전시키지 않으니까 그만큼 그 막 전쟁을 막 해도 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사실 그게 좀 두렵기는 해요. 뭐하노 이거님 어서오세요.
뭔 노래들이 다 이런 거밖에 없니? 부동산이 안정되면 저출산이 해결이 될까요? 부동산 하나만 안정된다고 해결될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노동력 인구 감소로 노인복지 비상. 노동력은 이미 쭉쭉 줄고 있어요. 실버타운 많잖아 우리. 아직도 비가 내리면 빗소리를 비참한 너를 그저기곤 해. 괜찮지 않아 난 내일도 알람이 아닌 그리움이 날 깨울게 뻔해. 원래는 제가 그 방송 풀 영상을 막 나눠서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부터는 아예 하나로 막 뭉뚱그려 편집해서 아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다시 한번 날 너 안고 싶어 잡고 싶어 너 지금은 아는 사람보다 행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I'm a man of action. 행동하는 사람이라고요. 반짝인 눈 속에서 날 보고 싶어. 이렇게 널 보내고 왜 속에 살고 있어. 혹시 노래 듣게 돼도 그냥 듣고 울려줄래. 자, 방제 바꿀게요. 난